5060이 되니 보이는 것 친구에게 좋은 소식 전했을 때 진짜 반응. 나이가 들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들 하죠. 그런데 50대, 60대쯤 되면 정말로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단순했습니다. 취업했다, 승진했다, 집 샀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갔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냥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50대와 60대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누군가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누군가는 묘하게 말을 돌리고 누군가는 축하 대신 자신의 어려움을 꺼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인생이 각자의 길로 정말 갈라졌구나.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도, 돈 문제도, 시간의 쓰임도 이제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5060세대가 되면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은퇴 준비와 삶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5060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결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산, 건강, 가족, 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결과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입니다. 야, 정말 잘 됐다. 너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 한마디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비교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는 사실 인생의 자산입니다. 은퇴 이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 관계입니다. 사례 1. 한 58세 남성이 친구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이번에 작은 카페 하나 시작했어. 은퇴 준비 겸해서. 친구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친구는 바로 말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나도 은퇴하면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언제 가면 되냐? 이 친구는 실제로 매주 찾아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카페 다 망한다던데 괜히 돈 날리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아직 대출도 못 갚았는데. 그 남성은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 마음이 다 같은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카페보다 더 큰 수확은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었다. 2. 은퇴 준비는 돈보다 관계 정리가 먼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연금, 부동산, 저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만나는 사람도, 대화도, 시간도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5060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억지로 만나던 사람, 체면 때문에 이어가던 모임, 피곤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둘 정리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합니다. 편한 사람, 진짜 친구, 그리고 가족. 사례 2. 60세에 명예퇴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자주 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친구는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원래 그런 관계였구나.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보니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만 남은 거였다. 3.
좋은 소식에 드러나는 진짜 인간관계. 5060이 되면 또 하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자식이 취업했다. 집을 정리하고 노후 준비를 했다. 건강이 좋아졌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의 인생 태도를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삶도 비교적 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비꼬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삶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60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둘 사람은 잘 골라야겠다. 사례 3. 한 55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준비해서 작은 시골집을 샀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반응이 갈렸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나중에 놀러 갈게.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심심해서 못 살 거야. 몇 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예전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다. 그 부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선택이더라. 5060이 되면 인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기준이 단순했습니다. 성공, 돈, 직장, 지위. 하지만 5060이 되면 기준이 바뀝니다. 편안함, 건강, 시간,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은퇴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이 없어도 좋은 사람 몇 명, 건강한 몸, 하고 싶은 작은 일,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인생 후반전은 꽤 괜찮게 흘러갑니다. 결국 남는 질문. 5060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늙어갈 것인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친구,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말없이 들어주는 친구, 그리고 아무 말 없어도 편한 사람. 은퇴 준비의 마지막은 어쩌면 돈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마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060이 되면 사람의 반응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드러나는 친구의 반응, 관계의 진짜 모습, 그리고 은퇴 이후 어떤 사람이 곁에 남는지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이렇게 달라 보일까? 왜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반응을 보일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60세대의 인간관계 변화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꽤 잘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는 관계를 넓히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 관계를 줄인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가 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앞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쓰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2. 비교 심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비교를 합니다.
이건 역시 심리학에서 오래 연구된 개념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 대상이 많습니다. 취업, 연봉, 승진, 결혼, 자녀 교육.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산, 노후 준비, 건강, 자녀의 독립, 은퇴 이후 삶. 이때 친구의 좋은 소식은 때로는 자신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나 이번에 은퇴 준비 끝냈어. 이제 걱정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때 나타나는 불편함은 질투라기보다 심리적 방어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심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투자 위험하지 않냐? 그거 오래 못 갈 거다. 이건 꼭 나쁜 마음이라기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반응일 때도 많습니다. 3. 뇌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뇌는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감정을 더 선호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찾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게 좋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갈등 있는 관계는 피한다. 편한 사람만 만난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선호한다. 이 현상은 전 세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5060세대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는 피곤하다.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이건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은퇴 이후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여기서 중요한 연구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행복 연구 중 하나인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5060 이후 삶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 건강. 2. 가까운 인간관계. 3. 경제적 안정. 4. 삶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위에 놓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5. 그래서 5060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이쯤 되면 한 가지 결론이 보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 준비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두 번째, 그냥 편한 사람. 세 번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젊을 때는 세 종류의 사람을 모두 만납니다. 하지만 5060 이후에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험 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휴대폰 연락처에서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만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노후 인생의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5060세대가 경험하는 인생 인간관계의 재편 과정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의 핵심. 5060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깨닫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건강한 몸, 안정된 생활, 편안한 인간관계,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삶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5060 이후 인생의 성숙함은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야, 정말 잘 됐다. 그 한마디가 가능한 사람 곁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오래 남습니다.